네,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설이 너무 길었죠. 자, 두 분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 빨리 세워볼게요. 삼성스타 컨설팅 김필 총장, 타이거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총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6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요즘에요, 그래도 시장 보면은 밀려났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회복을 하고 마감이 돼요. 물론 약세긴 한데 네.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곤 하고요.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괜찮은 싶습니다.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께서 네네. 우리가 이제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식의 숫자에만 눈이 어두웠지 넓게 크게 봐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이 있고 그다음 그 축에서 약간 뒤져 있는 유로가 있는데 유로존 중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불씨를 살리는 그리스가 불씨를 약간 살리는 산불에로 비교해 보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이 크게 번질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왔어요.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불을 갖다가 끄는 데 있어서 개략 6월 15일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일종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오르락 내리락만 하면서 거래량을 충족시키고 그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2주간에 걸친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뭐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불안하다가도 총장님의 말씀드리면 또 차분해집니다. 마음이요. 자, 타이거 전문가님은 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선 오늘이 6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5월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를 제가 한번 여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4조 네네. 1천억이 넘었고요. 4조 4조 2천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예. 예. 그래서 어차피 그리스 재선거가 있는 6월 17일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그 외국인들 매물을 받아내는 것이 이제 개인들이 주로 받아냈었는데 오늘은 기관들도 매수에 가세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초부터 투신권이 1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기관 전체가 1조 6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또 오늘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눈길을 끌었던 것은 중국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화학, 철강, 조선과 같은 중국 관련주들 쪽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전기전자나 자동차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불안감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지만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라든지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에 대해서 글로벌 그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유가도 90불을 이탈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하강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을 주시하셔야 되는데 1,200원이 붕괴된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1,750선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누적 순매수를 보여드리면서 느끼는 거는 1,800선이 깨지면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낼 것이다라는 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업종지수 가운데 가장 좀 큰 폭으로 밀려나는 축이 이제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건설 뭐 관련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뭐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런 소식들 기사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또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이거는 빌밀뿐이고 뭐 유가 하락과 연관이 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뺨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건설주는 국내적인 변수로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건설 경기 침체라든지 또 해외에서 미국 쪽의 시그널을 보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가 악재가 출현해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주만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수급 불안한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또 악재가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상승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그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상으로도 조정이 지금 크게 받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6월 중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지지선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매도 타이밍이 늦으신 분들은 일단 반등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건설주에 대한 김필 총장님의 의견도 드릴게요. 사실 진짜 많이 내려온 수준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건설주들이. 예. 해외 쪽에서는 한화그룹이 이번에 9조 5천억 이라크 신도시라든지 예. 그다음번에 우리나라의 그 대형 유계사들이 가가지고 수주를 했는데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수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사실 거의 비슷하고 앞으로 수주 예상액은 큰데 실질적으로 이 수주 예상액 큰 거에 비해 가지고 그 예상의 목표에 도달하는 프로테이지가 약 85%, 77%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중동 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올라간다라는 상승 시그널이 없고 그다음번에 국내에서도 부동산 쪽에서 지금 국내 부동산이 정체 현상을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하고 그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어떤 변화들이에요. 아파트의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하듯이 이쪽 시장도 그런 변화에 지금 대응해 나가는 초입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지금 당장 뜬다라는 그런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건설주 가운데서도 그래도 요건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제 건설주로 한다면 예. 현대산업개발을 꼽고 싶어요. 현대산업개발은 우선 재무구조가 좋고 네네. 그다음번에 뒤에 후광이 대주주가 안전하고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중동 지역의 카타르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공격적인 건설로 가겠다는 의지예요. 그 베트남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현대산업과는 지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012630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다른 건설 업종에 비해서 안정된 그 예. 차트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업종이 다 나쁘다 치더라도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가는 주식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차트는 정별돼 있어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신다면 저는 현대산업개발 같은 걸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제 또 주말입니다. 주말이고요. 6월은 또 시작이 됐고요. 이제 6월 전체적인 시장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앞서서도 계속 들어봤지만 또 두 분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타이거 전문가님의 시장 전망. 참 잘 보세요, 시작을요. 그래서 또 타이거 전문가님의 의견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이 가져지고 그렇습니다. 6월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뭐 6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다 예상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저도 뭐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6월이 아닐까. 기대 반 또 걱정 반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6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6월 17일에 그리스 재선거, 그다음에 18일, 19일에 G20 정상회담이 있고요. 예. 19일, 20일 미국 FOMC 회의가 있는가 하면 28일과 29일 EU 정상회담이 진짜 있습니다. 한 달 내내가 이벤트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투자자께서 이제 그리스 전문가가 되셨다, 유럽의 전문가가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정치권 얘기보다 네, 그쪽 그렇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더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한국에 살면서 그리스 재선거에서 과연 긴축을 반대하는 좌파 연합이 우세할 거냐, 긴축을 지지하는 사회당이 우세할 거냐. 사실 예. 이렇게까지 깊이 알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도 지금 그리스에 지금 일희일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6월 17일 그리스 재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에서 유명하다는 전문가들도 그리스가 결국은 유로존을 이탈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가 하면 예. 그런 최악의 악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양쪽에 대한 거를 다 대비를 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6월 증시가 지금 보면
유럽의 악재는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온 거고요. 검증될 만큼 다 검증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또 중국의 제조업 지수 이런 그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유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공화당 롬니 후보에 대해서 맹추경을 당하고 있는 오바마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3차 양적 완화와 같은 마지막 카드를 써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한다면 Q3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예. 이런 경기 둔화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유로존도 결국 금리 인하라든지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하는 그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먼저 어떤 카드를 또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의 카드를 중국이 먼저 쓰면서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네. 점도 저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총재님께서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네. 괜찮아지고 정말 실제로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6월도 저희 좀 다독여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라든지 전 네. 세계의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쉽게 전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주식으로 본다면 늘 먹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늘 걱정을 하게 되고 늘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봐가지고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전 세계적인 시야를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신만 헷갈리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많은 예. 분들이 밤을 새면서 밤새서 다오 보초를 쓰고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세상에서 예. 가장 중요한 맥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어온 게 벌써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도 이제 말릴 대로 말라서 종착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모멘텀이 주어지는데 그 기점은 최소한도 런던 올림픽 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정도의 마음고생이라든가 전체적인 대응을 예. 해나가신다면은 그 다음번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지 너무 이거를 하루하루에 이렇게 대응하시다 보면은 네, 너무 조바심 내지 말까요? 그렇습니다. 예, 주식을 늘 오래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유가 일시 바라본 분만이 승리자가 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편안히 계세요. 바쁘고 계속 뭐 체크해야 될 거 할 거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두 분과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필 총장님 그리고 타이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